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태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에자일과 린스타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자일과 린스타트의 성공을 위한 말하자면 통합경영이론 관점의 접근, 지혜로운 경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경영 활동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그리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 좀 길어져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세 가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치 제공 파트, 흔히 우리가 마케팅이나 아니면 사업기획 뭐 이런 쪽 역할입니다. 물론 확대를 하면 시장조사나 영업 이런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치 제공과 관련된 활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에자일과 린스타트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런 가치 제공과 관련된 경영 활동과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에자일을 이야기를 할 때 부수적인 효과로서 소통이나 생산성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혹은, 좀 편법과 같은 그런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에자일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공 파트가,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사업기획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서는 가치 제공 파트에서 정확히 상품의 어떤 그런 구상,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를 하고 어떤 기능들을 잘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서는 정의된 요구 조건, 요건 정의된 것들을 정확하게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해내는 것이 이제 뭐 생산성 측면에서 혹은 어떤 그 비용이나 어떤 품질 측면에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에자일은 그런 어떤 수직적인 어떤 상하 간의 관계, 소위 말하면 가치 제공 파트에서 지시를 하면 생산 현장에서는 그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시된 대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의 어떤 그런 일련의 상하관계, 수직관계 혹은 뭐 전후관계가 아니라 에자일은 그 기능들이 통합이 되는, 소위 말하면 그것이 팀이든 혹은 서클이든 혹은 흔히 말하는 스크럼이든 하나의 조직에서 그 가치 제공 파트를 반복적인 작은 반복 과정을 통해서 가치 제공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검증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런 가치 제공 파트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지시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 가치 제공을 제대로 해 나가는데 스포트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종속적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생산 현장과, 그러니까 에자일 팀과 에자일 서클이나 에자일 스크럼과 같이 공동으로, 물론 그게 같은 팀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함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합된 과정에서 이런 가치 제공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서는 이런 마케팅이나 사업기획에서 정확한 요건 정의를 디파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러나 에자일 조직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빨리 시작을 해서 검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나 사업기획 파트 또한 그런 역할에 맞게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재빨리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 현장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개발을 해 나가면서 에자일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그것이 과연 첫째, 그것이 정확한 가치 제공이 맞느냐, 정말 시장이나 고객에서 요구하는 게 맞느냐. 둘째, 이런 그 가치 제공 파트에서 요구하는 게 맞느냐, 그것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 플랜 부시 피드백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방식을 빨리 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이나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자일을 한다고 해서 마케팅이나 사업기획 파트에서 하는 역할이 비중이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 파트에서 그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를 해서 하면 될 거를 이제는 개념적인 것들부터 해서 같이 코어를 해 나가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 영역이 뛰어나야 되고 재빨리 반응하고 재빨리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 하나 차이점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마케팅이나 사업계에서 지시하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지시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이런 에자일이나 린스타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역할을 시너지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반복적인 설명 같지만 어쨌든 핵심은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게 아니다.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동일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에자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민첩하고 그 다음에 재빨리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에자일이 성공하는 방식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자일에서 요구하는 그게 뭐 팀이든 서클이 됐든 스크림이 됐든 그 조직이 에자일을 주장하는 조직이 혹은 그 조직과 상호 어떤 연관을 맺는 옆에 있는 다른 조직들 관련 조직들 간의 그 관계를 얼마만큼 소통을 잘 해나가느냐 거의 하나의 조직처럼 통합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어떤 성공 포인트가 됩니다. 말하자면 에자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이나 스크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사실은 이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에자일 팀이나 에자일 그 스크럼에서 그런 정권을 주고 그런 오너십을 주는 이유 또한 소통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통이 이 에자일 성공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거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에자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도입을 할 때 우리 조직은 소통이 참 잘하고 있는 조직이야. 그래서 우리는 에자일 도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맥락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우리 조직이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조직 간에 혹은 조직원 간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를 한번 좀 도입해보자. 그러면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로 생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소통이 잘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에자일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자일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소통이 필요한 것이지 소통이 아니라 어떤 조직 문화죠. 서로 역할을 존중해주고 자기 의견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그런 소통의 문화가 중요한 것이지 에자일을 하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선후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조직에서 소통을 잘하기 위한 어떤 최고 경영자의 어떤 고뇌에 찬 결단으로서 에자일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자일을 도입한 것으로서 소통이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지혜로우려면 그거와 병행해서 혹은 그 더 전제로서 소통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드러내는, 공유하고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특히 불만이나 불평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또 에자일을 도입하는 혹은 린스타트를 도입하는 쪽의 어떤 그 주장이나 어떤 그것을 보면 생산성 효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통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는 생산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의 어떤 부수적인 효과로서 어떤
그 에자일의 부수주의 효과로서 생산성 효과가 나오는 것을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산성을 위한 생산성 그걸 목표로 에자일을 도입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습니다.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는 가치 제공, 시장이나 고객이 요구하는 그 가치 제공을 정확히 해내기 위한 그것을 타임리하게, 그러니까 늦지 않게,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생산 방식인 것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이. 그래서 흔히 에자일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좀 기대해 보겠다는 어떤 리더는 자칫 조직의 어떤 더 태보나 어떤 위태로움, 지속 성장의 위태로운 그런 그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에자일이나 린스타트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통합해서 협업으로 소통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각 개인은 각 조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에 부응하는 일들을 지금 어떤 걸 해내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역할과 하고 있는 일들을.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 있고 아주 이렇게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에자일을 도입하면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조직원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리더가 볼 때 저 친구는 이런 역할을 지금 맡았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너무너무 적다 이제 하는 일이. 과거에는 에자일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만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에자일을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이나 조치들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조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면 조직원과 이 리더 간에 큰 알력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 내에서. 그러면 에자일 도입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어떤 내부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이해 상충으로 인한 어떤 이해 충돌로 인한 어떤 악순환, 전형적인 그런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이씨.